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3학년 서준석입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원래 역사 2를 가르쳐야 되지만 우선 1의 역사의 내용을 좀 정리하는 차원으로 조선 사회의 변동, 조선 후기예요. 세도 정치와 농민 봉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가 따로 필요하진 않지만 여러분이 참고하고 싶으면 교과서 역사 1 198페이지를 피면서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왼쪽에 띄어있는 역사 PPT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은 한번 수업을 나가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추측해보세요. 어떤 내용일까요? 맞아요. 이 내용은 바로 여러분의 고전소설 중에 아니면 고전 가요에 유명했던 내용인 춘향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 그림을 가져왔을까요? 바로 이 당시의 시대의 모습을 가장 쉽게 반영했던 아마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춘향전이요. 이 시기에 실제 만들어졌던 소설이기도 하고요. 그럼 왜 조선 후기가 이렇게 힘들어졌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핵심 주제인 세도 정치라는 내용인데, 그럼 이 세도 정치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왜 농민 봉기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 조선 후기의 사회 모순이 심화되는 내용, 그리고 두 번째는 홍경래의 난과 임술농민 봉기가 일어난 이유와 의 등을 설명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알아볼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세도 정치의 뜻을 우선 알아야겠죠. 세도 정치가 무엇이냐? 바로 한자부터 한번 다시 풀이해보면 세라는 것은 세력세, 무슨 가문 이런 걸 뜻하기도 합니다. 도라는 것은 어떤 정도, 특징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자, 이 내용을 합치면 어떤 뜻이 되냐? 조선 후기에 한 명 또는 극소수의 특정인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를 바로 세도 정치라고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정조라는 임금이 있었어요. 정조 예전에 자기 소울메이트였던 친구인 정약용 등과 함께 되게 정치를 잘 꾸려가던 인물이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어떤 오리모리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어린 아들에게 왕을 넘기는데 할 수 없이 어린 아들이다 보니까 주변에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가까운 친척한테 얘기를 해요. 외가 친척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이 너무 어리니까 좀 약간 도와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외척이 뭐야? 외가 친척이 누구였냐면 안동 김씨라는 가문이었고, 이 안동 김씨라는 가문이 이때부터 정치를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얘기를 보면 순조라는 임금이 몇 살에 죽였냐? 참 특징 보면 11살이에요. 여러분보다 어려요. 여러분의 집에서 뒹굴고 있는 동생들보다 어립니다. 상당히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 순조라는 임금은 자기의 가까웠던 친척, 외삼촌이에요. 외삼촌한테 자신의 정치를 부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순조가 어느 정도 나이가 이제 지나고 나니까 자기는 이제 정치의 뜻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아들에게 이제 정치를 맡기게 되는데, 이 아들이 혁명세자라고 해서 나중에 상당히 뛰어난 인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자는 갑작스럽게 원인 모를 병에 죽게 되면서 상당히 순조가 충격에 빠졌다고 해요. 이거 그냥 배경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 혁명세자의 이야기가 너무 안타까웠는지 각종 드라마라든가 영화 등에 등장하기도 하는데, 제가 예전에 즐겨봤던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옛날 구름이 그린 달빛이라는 옛날 드라마예요. 오른쪽에 잘생긴 남자, 그렇다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김유정, 이렇게 해서 당시 혁명세자 이야기를 나타냈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어쨌든 이 혁명세자가 왕위를 원래 즉위를 원래 넘어가야 했었지만 순조가 안타깝게도 이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져서 그때부터 정치를 아예 놓습니다. 정주를 놔버려요. 그리고 나서 순조가 죽고 나니까 이 효명사제의 아들이었던 손자가 이제 왕위에 오르는데 더 충격적입니다. 순조보다 더 어린 나이에 왕이 돼요. 몇 살이었을까요? 네, 바로 8살의 왕이가 됩니다. 자, 이제 초등학교 이제 1학년 올라와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 나이에 이제 헌종이랑 왕이 즉위가 되는데, 물론 그림에 상당히 사갔지만 이 사람은 당시 아마 돌아가셨을 때가 아마 제 나이 정도 됐을 거예요. 3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어쨌든 상당히 어린 나이에 왕이 오르다 보니까 이 사람 정치를 뭘 알겠어요. 저도 정치를 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잘 모르고, 특히 이 왕이라는 사람이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정치를 다 자기 외삼촌이라든가 친척에게 맡기게 됩니다. 근데 헌종이란 이 왕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사람도 갑작스럽게 나이가 일찍 죽고 나서 했는데, 원래 옛날 왕들이라는 사람들은 자기의 자식한테 왕위를 물려주게 돼요. 그런데 이 헌종은 자기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기의 가까운 친척을 막 족보를 찾아보는데 가까운 친척이 없던 거예요. 야, 이거 골치 아프다. 누구를 도대체 왕을 세워야 되냐. 물론 맘 같아서는 안동김씨가 자기가 왕이 되면 참 좋았겠지만 그러기엔 너무나 리스크가 컸고 그나마 약간 좀 멍청하면서 자기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사람이 누구일까 찾다가 누굴 찾게 되냐면 요 인물, 철종이라는 인물을 찾게 됩니다. 이 철종이라는 임금은 사실 왕위 계승권에 전혀 관련이 없던 인물이에요. 아주 먼 친척이었는데 이 사람이 왜 왕위에 올랐냐? 강화도에서 당시 그냥 자기 농사 짓고 편하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물론 왕위 계승권에 그러니까 친척이 핏줄은 있어요. 핏줄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자기는 당연히 왕위가 될 거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평소처럼 잘 지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 다음 그림과 비슷한 상황이 나타납니다. 갑작스럽게 어마어마한 군대가 막 와가지고 이 철종이라는 사람 앞으로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이 말한 그 상황이었으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군대가 오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당시 철종은 어떤 반응이었냐면 설마 날 잡으러 오나? 날 죽이러 오나? 왜냐면 철종의 주변에 친척들은 당시에 많은 안동김씨의 모함을 받고 죽은 경우가 많아서 자기도 갑자기 죽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도망다니다가 당시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당신을 왕위에 모시기 위해 왔습니다 하면서 그때 약간 마음의 안정을 찾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철종이 내려와서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철종이라는 이 사람도 사실 공부를 많이 했던 것도 아니고 정치를 잘 아는 사람도 아니니까 모든 정치를 또 누구에게 맡기냐면 아까 세도 정치, 세도 가문한테 모든 걸 맡겨요. 자신의 권력을 누구한테 파냐면 돈 바치는 사람에게 자기의 권력 아니면 관직 같은 걸 내려주게 돼요. 그럼 이 사람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뇌물을 바쳤으니까 자기도 한탕 벌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서민들을 이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순환이 계속 악순환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사람들의 살기가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림을 잠깐 보게 되면 가장 최고 위에는 세도가라는 이제 안동림씨, 풍양조씨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특정 가문들이 모든 돈을 벌게 되고 바친 사람들이 벼슬아치가 되면서 이 밑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배워야 될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요거는 계속 별표를 쳐두십시다. 바로 뭐 때문이냐면 요 글자 때문이에요. 삼정의 문란. 여기 표시해 볼게요. 여기 정, 여기 정, 여기 정. 그래서 쓰리정 말해서 이거를 삼정, 다른 말 한글로 삼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정이란 건 뭐냐면 당시 세금을 뜻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토지세, 그리고 군대에 안 가기 위해서는 군대세, 마지막으로는 봄이라든가 이제 어려운 시기에 곡식을 빌리게 되면 그걸 갚는 환정, 환곡이라 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을 보면 한번 보세요. 문서에도 없는 땅인데 왜 세금을 내냐? 그렇지만 이 관리가 뭐라면 말이 많다 하면서 돈을 바치라고 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양아치예요. 자, 두 번째 군정 같은 경우에는 당신의 아들이 군포로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군대를 안 가는데 여러분도 참 그러면 좋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이 나중에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돈을 바치게 되면 군대를 안 가는데 당시의 대부분에는 군대를 가는 나이는 최소한 16살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지금 16살이니까 이제 군대 가야 돼요. 옛날 조선시대라면. 자, 어쨌건 농담이고 당시에 원래 16살 이상에는 군포를 내야 되는데 어떤 식이냐면 이게 보세요. 갓난아기에도 세금을 물리다니 엄청 어린애기. 예를 들면 어떤 식이냐면 얘가 갑자기 태어났어요. 와 축하합니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관리가 와서 뭐라 하냐면 네 아들 태어났네? 이제 군포 내야지 이러는 거야. 야, 머리 스팀 이제 올라갑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왜 내가 왜 군포를 내야 되냐? 아들이 이제 태어났는데. 또한 이웃이 내는데 예를 들면 동네 사람 너무 힘드니까 동네 사람 도망을 가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까지 같이 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세금 제도가 군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환정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지금은 그럴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봄에는 상당히 먹을 게 없어서 보릿고개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봄에는 국가가 이제 곡식을 빌려줘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먹게 되는데 옛날에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이자율 따지면 한 10% 정도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한 100만원 빌렸으면 110만원 갚는 제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 환곡이라는 건 엉망진창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내가 예를 들면 쌀을 한 가마를 빌렸어요. 근데 갚을 때는 얼마나 갚아야 되냐면 2가마, 3가마 이렇게 가면 잘 감이 안 오죠?
여러분이 친구한테 100만 원을 빌렸어요. 근데 갑자기 갚을 때는 200만 원, 300만 원을 갚는 거예요. 또 양아치예요.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또한 곡식을 제대로 된 빌려준 게 없어요. 야, 밥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밥을 까보니까 껍질과 모래투성이 들어있는 이상한 불량 쌀을 빌려준다든가, 아니면 나 필요 없어, 나 그냥 굶어 죽어버릴래 했는데 갑자기 그냥 쌀을 툭 던져버린다. 침대에도 아니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 나중에 가을에 갚아, 이러는 거.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백성들이 힘들어지게 되는데, 자, 이것을 당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삼정, 세 가지의 세금 제도로 가서 전정, 군정, 황고, 이 세 가지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잠깐 스페이스를 들고 한번 필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 이런 힘든 시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나도 종교를 하나 가져야겠다, 아니면 내 마음의 안식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겠다 했는데, 그 마음을 파고들었던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오는 최재우라는 사람이에요. 이 최재우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몰락한 양반이었는데, 이런 상황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어떤 신내림 같은 게 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자신이 이제 이때부터 종교를 창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동학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표시 잠깐 볼게요. 교과서에도 있는데 여기 한울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울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옛날에 고대 약간 뭐라고 하냐면 중세 언어인데, 옛날에 하느님이라는 옛날 그러니까 우리 순수 우리말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사람은 하늘처럼 섬겨라, 그래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구제해라, 이라는 표현을 썼던 게 동학인데, 왜 여기서 동학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동학에 되는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동쪽의 반대, 바로 서쪽, 서학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서학은 뭐냐면 예전에 서양 세력, 다른 나라 쉽게 말하면 유럽이라든가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종교라든가 학문인데, 대표적으로는 여러분이 지금도 믿고 있는 종교인 크리스트교, 이런 내용들이 아마 해당이 될 거예요. 이런 서학에 반대되는 우리 동양의 학문, 동양의 철학을 만들겠다 해서 동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여러분 내가 자세하게 다루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역사 이때 자주 나오고 많이 나오니까 이 표현 자체만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느님을 섬겨라, 이걸 다른 말로 인내천이라고 하는데, 이 표현도 잘 기억해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 천주교, 다른 말은 기독교, 크리스찬, 카톨릭 뭐 다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서 그냥 하나 천주교로 통일할게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서학이라고 하고, 여기에 반대되는 게 바로 동학이 됩니다.